네, 계속해서 시장의 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오늘은 NH투자증권의 나정환 투자전략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급격하게 내려왔습니다. 한 1,306원대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자면은 전거래일보다 2원 정도 하락한 1,264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앞으로의 향후 방향성은 어떨지 이에 따른 외국인의 수급은 어떨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우선 원달러 환율 자체가 내려간 거는 달러 약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순환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그리고 비미국 국가 간의 금리 차이가 계속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 지수의 하락 전망은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근원 물가 자체는 내려오고는 있는데 여전히 빠르게 내려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는 점은 미국의 금리 인하도 예상보다 그렇게 빠르진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그 달러 지수에 반영이 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그 미국과 비미국 간의 금리차 축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제한된다는 점에서 달러 지수의 약세폭 자체는 조금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한국의 부지가 좀 흑자 전환을 했고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원화 자체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장기 관점에서는 달러 지수가 제한된다는 측면에서 원화 약세 압력이 좀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다른 신흥국 대비해서 경상수지가 좀 빠르게 둔화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최근에 미국 쪽이라든지 해외 투자 확대로 달러 공급 자체도 조금 축소되는 점에서 원화 약세 압력이 좀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달러 지수의 하락, 원달러 환율의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외국인 수급이 유입세가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의 수급이 특히 이렇게 반도체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는 하반기에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되는 반도체가 또 실적 가시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수급 유입세는 지속이 될 거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도 또 외국인이 반도체 삼성전자를 1,130억 원대 순매수를 했네요. 반도체에 대한 매수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상당히 뜨거웠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 이후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비교적 대부분의 종목들이 차갑게 식고 있는데 관련된 종목들 앞으로 꾸준한 모멘텀 플레이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어제 말씀 주신 대로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하고 이제 재건 계획을 발표하면서 건설이라든지 기계 업종이 좀 부각을 받았죠.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보리스필 공항 확장 공사에 대한 이유를 체결하면서 어제 주가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업종별로는 조금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판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설 같은 경우 GS건설의 인천 검단 현상 재시공 결정 이후에 건설 업종에 대한 투심 자체는 좀 굉장히 악화돼 있는 상황이죠.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에서 보유한 주식을 바로 이렇게 매도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면서 좀 수급이 건설업 쪽으로 계속 꾸준히 유입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체결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좀 약간 초기 단계이거든요. MOU 정도 체결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건설의 모멘텀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관점이고요. 반면에 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투자 센티멘트 굉장히 좋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그 미국의 인프라 프로젝트 수요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향 수출이 생각보다 견조하거든요. 이외에도 미국 주도의 공급 때문에 인도 쪽에서 건설 수요가 이렇게 존재하기도 하기 때문에 건설 수요 자체는 계속 괜찮다. 수출 자체가 계속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 플러스 다른 투자 모멘텀이 존재하는 기계 업종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단연 시장에서 또 눈에 띄는 종목은 에코프로가 되겠습니다. 시각 현재 9.8% 오름세고요. 시가총액 1위가 코스닥 시장에서 됐습니다. 에코프로 BM을 필두로 해서 앞서서도 저희가 쭉 설명을 드린 것처럼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금 오늘 주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주가의 흐름을 보자면은 달리는 말에서 섣불리 내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차 전지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2차 전지 연초 이후에 굉장히 강했고 5월달, 6월달 잠시 쉬어가는 듯 했으나 최근에 다시 말씀 주셔가고 있죠. 이거는 반도체 업종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 연초에 오르긴 했는데 6월에 특히 많이 오르고 최근에는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약간 비슷비슷 좀 움직이고 있는데 반도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수급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반도체 주가 갈 때는 2차 전지가 좀 쉴 수 있고 2차 전지가 갈 때는 반도체가 좀 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도주가 될 거는 반도체냐 2차 전지냐 이거를 조금 더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외국인이 유입되고 있는 요인도 사실 글로벌리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좀 양호하게 집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저번에 2분기 그 전기차 인도량 자체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었죠. 그리고 이는 자동차 가격 인하이고 그래서 2차 전지 업종 관점에서는 전기차 보급률 자체가 이렇게 높아지고 이런 게 이제 매출 성장률이 나오는 이유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 테슬라의 그 사이버트럭 이슈도 있었지만 포드에서 전기차 가격 F150의 가격을 내리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 전기차 보급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 전기차가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차가 그 2차 전지 배터리가 많아질수록 그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2차 전지의 구조적인 성장 때문에 주가가 조정은 받을 수는 있으나 이거는 이게 급격하게 또 떨어지거나 그런 사태는 좀 발생하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중국의 경제 지표들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경제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올수록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기 마련인데 워낙에 올해 들어서 좀 실망을 해서인지 여기에 거는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지 혹은 또 여기에 대한 매력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다소 떨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중국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연초 이후에 굉장히 컸었는데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 규모라든지 지속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한 좀 실망감 이런 게 좀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 2분기 GDP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최근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면서 중국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좀 가시화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품목적으로 보면은 좀 이제 러시아향 수출이 증가를 했는데 중국 전체 수출에서 30%를 차지하는 미국과 EU향 수출이 좀 부진했고요. 미국향 최대 수출국도 좀 17년 만에 중국에서 이제 멕시코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그 글로벌리 공급망 재편이 좀 중국의 수출 구조 변화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어제 GDP에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분기 내수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약화의 측면이 컸다라고 보고 있어요. 4월하고 5월달 사회 규모 자체가 이제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중국 금융당국에서는 조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3분기에는 그런 측면에서 중국 내 유동성이 좀 3분기에는 증가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7월 정치국 회의에서 부동산 완화 정책이라든지 그 민영 기업 지원 등 추가적인 부양 조치가 좀 나올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쪽에서 연초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이 부양책 자체가 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는 조금 실망할 수 있다. 산업재 쪽 같은 경우 기대감 쪽에 많이 올랐다가 좀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고요. 다만 성장이 그래도 중국 쪽 한국에서 중국으로 계속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에는 IT 기기라든지 전력 관련 변압기 이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목 위주로는 좀 관련 업종에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나정환 투자전략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